예, 안녕하세요. 류병주입니다. 지금부터는요, 한 방에 끝내는 HMAT, 오리엔테이션과 고득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류병주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뭐예요? 인적성 시험이죠. 근데 인적성 시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서 그 효율적인 인재 채용의 하나로서요, 굉장히 그 비중이 커지고 있어요. 사실은 뭐죠? HMAT보다 인적성을 가장 먼저 도입한 기업은 삼성이거든요. 삼성에서 옛날엔 SSAT, 지금은 GSAT로 인적성 시험을 보는데 삼성이 그 인적성 시험의 비중을 점점 넓히면서 다른 회사도요, 인적성 시험의 비중을 점점 넓히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그 인적성 시험이 그냥 그 여러분들이 뭐죠? 서류를 내고요, 플러스 알파로 그냥 서류와 함께 보는 그냥 자료로 많이 썼는데요. 지금은 어때요? 그 HMAT 같은 경우도 뭐예요? HMAT 고득점자만 뭐죠?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HMAT 같은 인적성을 준비 좀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기업 입장에서 HMAT 같은 인적성 시험을 포기 못하는 이유가 그 여러분도 평가를 받지만 그 인재를 채용한 시스템 자체도 평가를 받아요. 근데 인적성 시험 같은 경우는 그 효과가 증명이 됐거든요. 그 뭐예요? 대부분요? 그 인적성 시험을 잘 보는 그죠? 직원이 뭐예요? 좀 그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좀 일을 열심히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기업에서도 그 비중을 높여가는 거고요. 그럼 이런 인적성 시험과 비슷한 시험이 뭐가 있어요? 리트 시험이라든가 뭐 PSAT 이런 시험이 있잖아요. 그죠? 공무원이 되거나 아니면요 변호사, 판사 이런 사람이 되는 것도요. 이런 인적성 시험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요 이런 인적성 시험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 비중이 점점 늘어날 거고요. 지금도 한 5년, 10년 전에 비해보다 어때요? 그 인적성 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시험은요, 뭐 수능하고 토익 같은 시험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왜 이걸 썼을까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객관식 시험은요, 뭐 수능, 토익, 탭스 이 정도밖에 준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시험과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되는 인적성 시험은요, 완전히 성격이 다르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적성 시험을 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수능이랑 토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전략이 뭐였어요? 전략은 항상 순서대로 문제를 풀고요. 가능하면요, 문제를 다 풀고 지나가는 게 여러분들의 시험 전략이었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수능이랑 토익은 어때요? 그죠? 뭐 한 문제 틀리면 등급이 하나 떨어지고요. 등급이 하나 떨어지면요, 막 여러분이 갈 수 있는 학교가 막 바뀌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한 문제 한 문제가 너무 소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포기를 할 줄 모르거든요. 시간은 두 번째 요소예요. 시간은 분명히 여러분 그 시간 내에 다 푸는 것만 중요하지 한 문제 한 문제에 걸리는 시간은요, 그닥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어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지금 인적성 시험 같은 경우는요, 어때요? 아니에요. 문제가 어려우면은요, 더 열심히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어려우면은요, 포기하고 다른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죠? 이게 별거 아닌 차이 같지만요, 여러분들이요, 그 모의고사 같은 걸로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요, 시간 관리를 분명히 못 해요. 그죠? 인적성 시험을요, 누구나 이렇게 오래 준비하진 않아요. 많이 준비하시는 분도 한 달, 두 달 정도 준비하거든요. 한 달, 두 달 동안 문제만 열심히 푸는 게 준비를 한 사람과요, 그죠? 짧은 시간이라고 해도요, 나는요, 이 시험을요, 한 문제 한 문제의 전략이 아니라 그 한 과목별로, 그죠? 어떤 식의 전략을 가지고 문제를 풀 것인가? 그 계획을 수립하고 시험 본 사람이 더 잘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도요, 항상 뭐 해야 돼요? 옆에 시계를 두고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문제를 푸는데 20분이 주어졌다. 그러면요, 20분 동안요, 몇 문제 풀었는지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요. 한 5문제가 남았다고 쳐도요, 그 나머지 5문제도요, 시간을 어떻게 돼요? 측정을 하고 시험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은요, 그 시험 전체에 걸리는 시간도 측정을 해야 되지만요, 한 문제 한 문제에 걸리는 시간도 측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시계 2개를 놔두고 그 한 문제별로 좀 시간 체크를 따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죠? 그 한 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도요, 한번 확인을 하면서 그죠?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는요, 뭐 인적성 시험의 일반적인 특징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되는 시험 뭐죠? HMAT죠. HMAT는요, 또 다른 회사 인적성 시험하고도 좀 차별적인 요소가 되게 많아요. 그죠? 첫 번째는요,
변별력 있는 인사 전형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어때요? HMAT는요, 이게 하나의 관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로 베이스로 시작하는 거예요. 서류 점수 상관없이. 그래서 HMAT 잘 본 사람이 다음 전형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아무리 자기가 학점이 좋고 뭐예요? 다른 뭐 이력서가 화려한다고 해도요. HMAT의 점수가 기준 미달이면은요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가 어떻게 돼요? 좀 이력서상 스펙이 좀 떨어진다고 해도요. 어떻게 보면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이력서가 좋으신 분, 화려하신 분들도 그죠? 준비 안 하시면은요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이따 유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HMAT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자료 해석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전체 5개의 과목을 시험을 보는데 그 중에서 자료 해석이 차지하는 게 2과목이거든요. 거의 절반 가까이가 뭐예요? 자료 해석이에요. 보통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뭐 5과목 본다. 그럼 자료 해석은 그 중에서 하나일 거예요. 근데 HMAT는요, 2개 영역을 자료 해석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크게 봤을 때 자료 해석이고요. 뭐 하나의 과목은 뭐 자료 해석이고 두 번째 과목은 정보 추론이지만요. 둘 다 모두 자료 해석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요. 자료 해석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뭐예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HMAT를 준비한다면요. 물론 다른 과목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영역도 중요하겠지만 자료 해석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조금 합격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HMAT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인적성 시험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영역 정도에 속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준비하시는 GSAT가 한 중간에서 살짝 높은 난이도라고 하면은요. HMAT는 그거보다 좀 높아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뭐 인적성 시험을 꼽으라고 하면은요. 보통 SK랑 그죠? 현대자동차 그 두 회사가 가장 어려운 인적성 시험을 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회사 2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좀 어렵게 공부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요, 또 HMAT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서류 발표를 한 화요일, 뭐 수요일 날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 주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날 막 시험을 봐요.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한 3, 4일밖에 없어요. 뭘 기준으로요? 서류 합격자 발표 난 기준으로요. 보통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일주일 아니면 2주까지 주는 회사도 있는데 HMAT 같은 경우는요 3, 4일 줘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부하지 말고 여러분의 평소 실력을 측정하는 게 우리 회사의 목표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없잖아요. 왜? 남들 다 준비해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HMAT 같은 경우는 일단 서류 발표하고 준비를 하면은요 좀 시간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HMAT도 그죠? 미리 어떻게 하는데 서류 넣기 전부터 그죠? 인적성 시험을 좀 준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알다시피만 여러분 지금 이력서 몇 개 쓰시나요? 막 20, 30개 막 쓰시나요? 최소. 근데 그 중에서 인적성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되게 굉장히 소중한 기회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준비를 허술하게 해가지고 그 기회를 놓친다면은 너무나 안타까울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HMAT 같은 경우는 언제 준비한다고요? 그 서류 전형이 발표하기 전부터 좀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요. HMAT의 문제 유형과 문항 수와 시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뭐 HMAT는 크게 뭐 적성 검사랑 인성 검사를 구분되는데요. 뭐 인성 검사는 뭐 거의 모든 회사들이 거의 동일하게 출제가 돼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HMAT나 뭐 다른 회사에 인성을 준비를 했으면은요. 뭐 따로 준비할 건 없어요. 그죠?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준비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요. 그 적성 검사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포커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성 검사는요. 크게 5개가 출제가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언어 이해, 두 번째가 논리 판단, 세 번째가 자료 해석, 네 번째가 정보 추론, 그리고 5번째는요. 도식 이해 또는 공간 지각이에요. HMAT는요, 2013년부터 출제가 됐어요. 근데요, 보면은요, 항상요, 상반기에는요, 공간 지각이 출제가 됐고요. 하반기에는요, 도식 이해가 출제가 됐거든요. 이거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2018년도 하반기를 준비하시니까요, 이번에는요, 도식 이해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도식 이해가 출제가 되니까, 뭐, 공간 지각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더라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도식 이해에 좀 초점을 맞춰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언어 이해인데요. 언어 이해는요, 뭐 20문항이 25분 동안 출제가 돼요.
언어 이해에 출제되는 문제가 뭐냐면은 보면은 내용 파악하기, 문장 배열하기, 어휘, 개어 작성, 빈칸 추론이에요. 근데 이거 보면은요,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운 언어랑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게 뭐지라는 문제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요, 언어 이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는 주로 어떤 거 많이 공부했어요? 문학도 많이 공부했고요, 비문학 두 개가 주로 많이 공부하는데 어때요? 인적성 시험에는요, 문학은 절대 출제가 안 돼요. 주로 거의 대부분이 비문학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비문학에서 내용 파악, 그죠? 뭐 비문학 문장 배열 이런 걸 연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언어는요, 뭐 새로 나오는 유형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유형 때문에 걱정하는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됐고요. 논리 판단인데요. 논리 판단은 15문제를 25분 동안 푸는 거예요. 자, 이건 언어 추리죠. 언어 추리 같은 경우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주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그죠? 거의 15문제면 굉장히 적은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요, HMAT 같은 경우는 꽤 많은 문제를 푸셔야 돼요. 다만 뭐예요? HMAT의 논리 판단은요, 문제가 쉽게 출제되진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논리 판단은요, 크게 두 가지로 문제 유형을요,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명제고요. 하나는요, 진실과 거짓 논리 게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명제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논리 게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명제 같은 경우에는요,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푸는 명제와 그죠, 벤 다이어그램 같은 걸 이용해서 푸는 3단 논법, 이 두 가지 문제 유형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보면서요, 좀 문제를 유형을 좀 파악하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요, 논리 게임인데요. 뭐 진실과 거짓은요, 솔직히 논리 게임의 일부 영역이에요. 근데 다른 논리 게임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를 푸는 정형화된 방법이 없지만요, 진실과 거짓 같은 경우는 문제를 푸는 정형화된 그런 논리 흐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따로 하나를 분리한 거지, 사실은 뭐다? 명제랑 논리 게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은요, 이 논리 판단을요, 준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됐고요. 다음은요, HMAT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료 해석과 정보 추론. 전체 5가지 영역 중에서 어때요? 무려 2개가 차지하고 있고요. 각자 몇 문제예요? 20문제, 20문제예요. 그리고 시간도 30분, 25분으로요. 꽤 많은 시간을 뭐예요? 이런 자료 해석과 정보 추론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일단요, 자료 해석 공부에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되고요. 문제 유형은요, 뭐 자료 이외, 자료 계산 그래프형, 자료 응용, 자료 예측, 자료 변환 이런 식으로 쭉 했지만요. 제 뭐 수강생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어때요? 이 부분은요. 사실은 자료 해석과 정보 추론은요, 딱 무짜듯이 이건 자료 해석, 이거는 정보 추론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거의 그죠? 유사한 영역이기 때문에 자료 해석 문제가 뭐 정보 추론에 출제가 된다고 해서 이상한 것도 아니고요. 정보 추론 문제가 뭐 자료 해석에 출제된다고 해서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거 6개의 영역을요, 뭐 따로 분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거 하나가 그냥 자료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도 전혀 무방하다고 봅니다.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크게 2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계산을 조금 빨리 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문제를 보고 어떤 식으로 내가 자료를 읽고 어떻게 계산할지, 아니면 어디를 봐야 하는지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자료 해석하고 정보 추론은요, 처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왜? 이 부분 여러분이 공부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유형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의 비슷한 문제 유형이 나오지만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문제 유형에 좀 익숙해져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도식 이해인데요. 도식 이해 같은 경우는 그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보면 여러분들이 그 공간 지각 같은 경우는 약간 IQ 테스트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잘하는 사람이 잘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은 좀 극복하기 좀 어려운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방법이 조금 있긴 하지만요, 사실은 좀 그 공간 지각력이 좀 떨어지신 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남들하고 격차를 좀 좁히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요, 도식 이해 같은 경우는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공간 지각 능력이랑은 아예 상관이 없어요. 도식 이해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논리 판단이랑 거의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한글로 된, 언어로 된 논리를 판단하는 거라면요, 이거는요, 그림으로 된 논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어떻게 보면은 논리 판단 영역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간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이것만 나오면은 뭐 진짜 막 학을 뗀다 이런 분 있잖아요. 근데 2018년 하반기 HMAT는요 기회예요. 상반기 같은 경우는 공간 지각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HMAT의 공간 지각은 악명이 자자합니다. 뭐예요? 여러분들이 문제집에 낙서를 못하게 해요. 그리고요, 뭐만 해야 돼요? OMR 카드에 그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체크만 하게 하지, 시험지도 회전을 못하게 막거든요. 그럼 컨닝으로 간주한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어려워요, 준비하기가. 그죠? 그리고 공부를 한다고 해도 실력을 좀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하지만 도식 이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열심히 준비하시면은요, 이쪽 부분을 잘 못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어때요? 잘하시는 분하고 차이를 굉장히 좁히거나 아니면 더 잘할 수도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유형이 이렇게 4가지로 구분했는데요. 이 4가지 유형이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전체 15문제인데요. 한 가지 유형이 15문제가 쭉 나왔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문제의 흐름은 이거예요. 첫 번째는 뭐가 나와요? 처음에 도식이해 같은 경우는 딱 앞에요. 문제 전체에 적용되는 규칙을 한 페이지나 2페이지 정도 설명을 쭉 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한 문제가 그 앞에 나온 규칙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식이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뭐에 신경을 써야 돼요? 이 도식이해 이번에 나오는 문제 룰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시고요. 그 룰을요 완벽하게 숙지한 다음에 뭘 하셔야 돼요?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지금까지 2013년도부터 이 4가지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거의 비슷하게 나왔지만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룰을 숙지하는 연습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요. 이제 인적성 공부 방법입니다. 아까 HMAT의 특징 또는 인적성 시험의 특징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제가 가장 강조한 게 있을 거예요. 뭐예요?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어때요? 그냥 아주 어려운 문제를 시간 많이 들여서 푼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문제 같으면 뭐예요? 시간을 많이 들여서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어렵기 때문에 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포기하고 다른 쉬운 문제를 풀어야지가 어떻게 보면 올바른 전략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영역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생각하셔가지고요. 그죠? 그 문제를 풀지 말지부터 아니면 이 문제를 얼마만큼의 시간을 걸쳐서 풀어야 될지 여러분이 좀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되고요. 시간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번도요. 1번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인데요. 이거는요. 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전략도 중요하지만요. 뭐예요? 한 영역 전체를 어떤 식으로 나는 그죠? 이 정도 문제는 풀 것인지 어느 정도 문제는 포기하고 넘어갈 것인지 그죠? 그런 부분을 정하는 것도 뭐예요? 일종의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할 때도요, 시간 관리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풀지에 대한 전략을요, 꼭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한다? 공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모의고사를 통한 실전 감각 익히기예요. 크게 2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시간 관리하는 연습을 모의고사 통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그 취업 시즌만 되면은 그 시간이 바뀌어요. 그죠? 누구나 다 올빼미형으로 바뀌거든요. 주로 취업 시즌 되면요 진짜 바빠요. 이력서, 자소서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근데 주로 여러분들이 그거 언제 써요? 보통 12시 넘어서 쓰거든요. 밤에 새벽에 쓰시는 분이 많아요, 혼자. 그죠? 그러다 보면은요, 밤에 되게 늦게 자고요, 되게 늦게 일어나면서요, 여러분의 뭐가요? 바이오리듬이 완전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인적성 시험 때는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능하면은 9시부터 시험을 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의고사도요. 9시부터 푸는 연습을 최소한요. 그 전날이나 그 전전날에는 한번 해주셔야 돼요. 항상 모의고사를 좀 잘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어떻게 보면 HMAT 모의고사를 많이 구할 수가 없어요. 시중에 교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풀지 마시고요.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시간 같은 거 정확하게 재고, 그죠? 장소도 가능하면, 그죠? 시험장 분위기를 내면서 같이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워낙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토익도 마찬가지지만요. 익숙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요. 그죠? 인적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모의고사를 통해서요.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고득점 전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언어 이해 같은 경우는요.
그 HMAT 같은 경우는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지문당 문제가 한 문제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읽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 없는 부분까지만 읽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시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HMAT나 다른 인적성 같은 게 어때요? 지문당 문제 한 개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독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비문학 지문이에요. 그죠? 문학은 안 나와요. 그래서 주제 찾는 연습, 그리고 내용 일치하는 문제, 이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주제 찾기랑 내용 일치.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런 연습을 하는 거죠. 그 정도만 하면은요, 언어 같은 경우는 그죠? 고득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논리 판단인데요. 논리 판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예요? 한 번도 공부를 해보지 않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공부를 해도 여러분 실력이 팍 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꼭 하고 시험장에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유형에 따른 문제 해결 전략이 있어요. 문제 자체가 쉽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문제를 푸는 방법이 거의 정형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니까 차근차근 하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명제랑 3단 논법 같은 거죠. 정형화된 풀이 방법이 있는 거를 어떻게 해요? 먼저 빨리 공략을 하셔야 돼요. 논리 판단 같은 경우에는요, 눈이 아니라 손으로 푸는 게 항상 손으로 푸는 거예요. 최대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를요, 최대한 많이 적으시고요. 적혀진 정보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답을 도출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최악의 풀이 방법이 뭐냐면요, 딱 팔짱 끼고 문제를 쭉 보다가 계속 문제를 읽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항상 뭐예요? 손으로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적으시고요. 그 정보를 어떻게 해요? 도식화를 통해서 압축적으로, 그죠? 복잡한 줄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방에 볼 수 있는 여러분의 기호로 표시하는 연습을 하셔가지고요. 짧은 시간 안에 뭐 어떻게 한다? 그죠? 논리적으로 여러분 머리를 굴릴 수 있게 압축을 시켜야 됩니다. 그 연습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도식화를 통해서 문제는 한 번만 읽어야 돼요. 앞에 나오는 언어 이해도 마찬가지지만요. 논리 판단은요. 문제를 막 2번, 3번 읽으면은요. 시간이 많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문제를 딱 한 번만 읽고 푼다. 라는 걸 목표로 삼고 연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해석 및 정보 추론인데요. 이거는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쉬운 문제랑요. 어려운 문제가 그 난이도 격차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뭘 하셔야 돼요? 쉬운 문제를 찾는 연습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유형은요. 나중에 푸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되고요. 특히 HMAT 같은 경우는 지금 골 때리는 문제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로, 세로, 숫자 퍼즐 이런 문제 있거든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 엄청나게 정밀한 계산을요. 몇 번 해야 돼요. 이런 문제는 풀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시험장 가서도 어려운 문제 유형은요. 나중에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요거죠. 어려운 문제 유형은 나중에 풀고요. 쉬운 문제를 찾는 연습을 가장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죠? 제 강의를 들으면은요, 일단은 이거보다 먼저 어떻게 하면 계산을 빨리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막 드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계산을 빨리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작업이에요.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풀고 쉬운 문제를 먼저 푸는 거. 그죠? 이게 먼저 돼야지 여러분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은요, 쓸데없는 계산을 하지 않고 핵심만 가지고 뭐죠?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계산도요, 그냥 막 계산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은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최소한의 계산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 막 스터디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요, 각 문제마다 푼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3번 문제를 3분 걸렸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요, 3번 문제를 30초 만에 풀었대요. 그러면요, 그 3번 문제를 30초 만에 푼 그 친구는요, 뭔가 요 과정과 요 과정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을 찾고요. 그래서 그 빨리 푸는 방법에서 정말 필요한 계산만 딱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게 올바른 풀이법이고요. 그 문제를 3분 동안 풀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실은 그 문제는요, 틀린 거나 다름없어요. 항상 여러분은요, 문제를 풀 때 한 문제에 들어간 시간까지 고려를 하셔서, 그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이요, 공간지각 또는 도식이해인데요. 이번에 도식이해니까 도식이해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문제 유형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죠? 도식이해 같은 경우는요. 근데 모든 문제 유형이 다 3x3이거든요. 3x3 문제를 푸는 유형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죠? 문제 유형은 아마 뒤에 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다 3x3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슷하게 공통적으로 들어간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연습하시고요. 그리고 각 문제마다 약점이 있거든요. 그 약점을 공략을 어떻게, 약점을 찾는 연습과 그 찾은 약점을 가지고 각 문제를 어떻게 공략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죠? 도식 이해 같은 경우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빠른 규칙 이해예요. 그죠? 15문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을 빠르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요, 어떻게 하면은요, 이 공통적 문제에서 내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빠르게 풀 것인가. 그죠? 그 전략을 수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공간지각 같은 경우는 전개도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뭐 이번에는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게 준비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요, HAT 강의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OT랑 고득점 전략은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바로 자료 해석 계산 노하우를 강의를 할 거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 번도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본 적도 없고요. 배운 적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요,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기존에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완전 틀을 깨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좀 짧은 시간 만에 여러분들이 그 체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강의 잘 들으시고요. 좀 체득을 해 주시고요. 네, 다음으로는요, 언어 논리인데요. 언어 논리 최신 기출 문제 유형 분석인데요. 이건 제가 하지 않고 박은경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아마 보면은 그 언어 쪽에서도 좀 부족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그 부분 잘 들으면요,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신 기출 유형 분석 같은 경우는 여러분 모의고사 교재에는 없어요.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들어간 거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교재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옆에 보면은 그 강의 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보충 자료를 다운 받으시고 그걸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최신 기출 유형 분석은 가능하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봤던 HMAT 문제 유형과 거의 동일하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연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실전 모의고사 1회랑 2회 그 모든 영역별로 충분히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강의를 들을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요. HMAT 같은 경우는요, 준비할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력을 발휘해서 빠르게 문제를 풀고요. 강의를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요,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